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고리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출문제 1회 엑셀 파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엑셀 4단원까지, 파트 4까지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부터 1회 저 독고리랑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시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성적 자료의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P2셀부터 표시해 보겠습니다. 성적 테이블의 데이터를 아이디 번호,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요 순서로 가져올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조건이 있어요. 그죠? 아이디 번호가 A 또는 C로 시작하고 그랬죠? 로봇공학이 85 이상, 95 미만인 행만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렬 문제예요. 첫째 기준을 아이디 번호 순으로 오름차순 할 거고요. 둘째 기준을 로봇공학 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 데이터 탭 눌러보시고요. 요거 눌러볼게요.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여러분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성적 자료. 예, 클릭하시고 확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떴죠, 여러분. 요 더하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요 성적 테이블의 데이터를 맨 처음에 뭐부터 갖고 오셔야 됩니까? 아이디 번호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요 순서대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 번호 클릭하시고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시작값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로 시작해야 돼요? A로 시작하고 A 한번 A 한번 넣어보시고요. 그리고 또는 또 시작값 하는 거예요. 이번엔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C.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건이 로봇공학이 85 이상 95 미만이었죠. 로봇공학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화살표 누르시고 크거나 같다. 이제 옆에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85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미만이니까 작다 해볼게요. 옆에다 뭐 쓰셔야 돼요? 9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조건은 끝났으니까 다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기준 뭐였어요? 아이디 번호를 오름차순. 자, 요거 눌러서 아이디 번호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그리고 두 번째 정렬 조건은 로봇공학을 내림차순 정렬하는 겁니다. 자, 화살표 누르시고 로봇공학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고요. 다음 눌러보시고 마침 눌러보겠습니다. 자, 얘를 어디다 갖고 오시래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 뜨면 자, 얘를 어디다 갖고 오시래요? B2 여기 찍어주시면 돼요. 자, B2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시면 1번 문제는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저 독고리랑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 작업 이 시트에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되어 있죠. H2부터 H26 영역에서 아이디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0이고 사물 인터넷이 전체 사물 인터넷의 하위 5위 이내에 포함되는 행만을 대상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조건은 A28부터 29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돼 있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조건이고 두 번째 글자를 갖고 오는 그런 조건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미드 함수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5등까지 포함을 해야 되죠. 스몰 함수도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어디에다 나타내래요? A31입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조건을 한번 저랑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조건 어디에다 쓰라고 돼 있죠? 자, A28에다 쓸 겁니다. 여러분 마우스로 A28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여기다 써볼게요, 여러분. 1급은 여기다 이렇게 조건이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조건하고 엔터 한번 써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하시고 는 하셔야 돼요. 는 and 괄호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이디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0이고 그랬죠? 그래서 아이디 번호 두 번째 글자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MID 한번 해보겠습니다. 탭. 여러분, 미드는 글자 중간에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몇 글자만 갖고 올 때 미드 함수를 쓰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 번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 번호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몇 번째부터 갖고 올 거예요? 콤마 두 번째부터 콤마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괄호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뭐랑 같다 그래 하셔야 돼요. 는 하시고, 자, 0과 같고, 이제 조건 하나가 끝났어요. 콤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뭐였어요? 사물 인터넷 첫 번째 거 클릭해 볼게요. 요 G3 보이시죠? 요 G3 주소가 하위 5등 이내에 포함되는 그랬죠? 그래 여기다가 작거나 같다 하셔야 돼요. 예. 하위 5등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하위 5위 이내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위 5등을 구해볼게요. 스몰 SM 스몰에서 탭. 자, 이제 범위를 다 잡아보죠. 사물 인터넷을 다 잡아보시고 이 전체랑 같이 비교할 거니까 F4 눌러주셔야 돼요. 콤마 몇 등이네요, 여러분? 5라고 쓰시는 거야. 괄호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조건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A3. 자, A3이 뭐였어요? 아이디 번호에서 두 번째 글자에서 한 글자를 갖고 왔는데 그게 뭐랑 같고 0과 같고 이런 조건이고요. G3. 자, 사물 인터넷의 첫 번째 점수가 전체 사물 인터넷의 다섯 번째, 즉 하위 5등 이내에 포함되는 그래서 이렇게 작거나 같다가 들어가신 겁니다. 자, 여기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닫는 괄호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기억나십니까? 커말 1급은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엔드하고 괄호를 열었으니까 여기 닫는 괄호로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true false라고 뜨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첫 번째 줄의 요 조건이 false, 조건과 맞지 않다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밖에 한 번만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의 고급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다른 장소의 복사 먼저 눌러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목록 범위에다 클릭해 볼까요? 자, 목록 범위는 이 위에 있는 목록들을 다 잡아 주셔야 돼요. 요 아이디 번호부터 이렇게 쭉 94까지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A2부터 H26.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조건 범위는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두 개 잡아 볼게요. 세 번째, 복사 위치. 자, 복사 위치 문제 보시면 어디에 나오게 하래요? A31 여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목록 범위고요. 이쪽 위에가 요게 조건 그리고 복사 위치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십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돼 있죠. A3부터 H26 영역에 대해 교육 차수가 4 이상이거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의 평균이 95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채우기 색을 표준 주황으로 하시오 돼 있습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이용해서 우리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해볼 거고요. 오하고 에버리지 함수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엔 조건부 서식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은 처음에 알아두셔야 될 게 뭐죠? 예, 제목 빼고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잡아보죠. A3부터 H26까지 이렇게 저처럼 제목 빼고 다 잡아볼게요. 자, 그럼 가볼게요. 홈 누르시고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그래서 새 규칙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요거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수식을 사용하여. 자, 여러분 요거 눌러주시고요. 여기 밑에 조건을 쓸 요 빈칸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 보시면서 저랑 같이 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는 한번 해보시고요. 네, OR 써볼게요. 영어로 OR 괄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교육차 수가 4 이상이었습니다. 교육차 수 첫 번째 데이터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C3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알아둘 거. 조건부 서식은요, F4키 두 번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비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F4 두 번 눌러볼게요. 이래야지만 열 방향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얘가 몇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4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조건 하나가 끝났고요. 콤마 해볼게요. 자, 이제 평균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버리지 써볼게요. 괄호 여시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평균이에요? 인공지능부터 3D 프린팅까지 이렇게 한 줄 잡아보세요. 얘도요, 마찬가지로 세로 방향으로 비교할 거니까 F4키 두 번입니다. 그리고 닫는 괄호 한번 해주시면 돼요. 자, 이 평균이 몇 이상이래요? 크거나 같다 9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괄호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엑셀은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좀 전에도 해봤지만 5하고 괄호 열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닫는 괄호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조건이 다 완성이 됐으면 이제 서식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이렇게 서식이 뜨죠? 자, 뭐 하래요? 채우기 색을, 자,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채우기. 그 다음에 무슨 색으로 하래요? 주황색. 요거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주황색. 자, 이제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조건에 맞으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채우겠다 이런 서식을 우리는 풀어봤습니다. 요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요게 조건부 서식 완성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본 작업 3시트에 대해서 페이지 레이아웃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인쇄 영역에 A16부터 H24를 추가하고 그랬죠? 인쇄 영역으로 추가하는 문제 풀어볼 거고요.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 인쇄되도록 설정해 볼 겁니다. 행머리글 1, 2, 3 그리고 열머리글 ABC 등이 인쇄되도록 설정할 거고요. 자, 페이지 하단 오른쪽에 오늘의 날짜가 인쇄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바깥에 한번 클릭하시고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 그러면 요 밑에 페이지 설정이 뜨는데 요 옆에 조그만 화살표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기존 인쇄 영역에 A16부터 H24까지 인쇄 영역을 추가하래요. 여기 시트 탭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러분 여기 기존에 있던 범위에서 인쇄 영역을 추가하려면 요 뒤에다 클릭하고 쉼표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여기에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주소값을 써주면 됩니다. 자, 해보죠. A16 그리고 콜론 그리고 H24 이렇게 되면 콤마가 들어가면 기존에 있던 인쇄 영역에서 추가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행머리글 1, 2, 3 열머리글 ABC가 인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반복할 행 여기 클릭해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반복할 행에 여기다 클릭하고 커서가 깜빡이는 게 보이면 1머리글 1행 머리글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이렇게 3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1, $3 보이시죠? 이게 바로 1행부터 3행까지 반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복할 열에다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다 클릭하고, 자, 열머리끌 한번 범위 잡아볼게요. A열부터 C열까지 이렇게 머리끌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A, $C 이렇게 보이죠? A열부터 C열까지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화살표 풀어봤고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죠. 머리끌, 바닥끌. 자, 여러분 머리끌, 바닥끌 들어가서 이제 세 번째 화살표 문제 보시면 페이지 하단의 오른쪽에 오늘 날짜가 인쇄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돼 있죠? 바닥글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하단이라고 하니까 여기 오른쪽 요 하얀 공간에다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 오늘 날짜 나오게 하는 게 요거 아이콘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거 마치 찢어 쓰는 달력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요거 누르면 저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엔드 날짜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면 오늘 날짜가 페이지 하단에 오른쪽에 자동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죠. 여기까지 4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랑 같이 계산 작업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1주, 2주, 3주, 4주 결석일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1주부터 4주의 평균이 1주, 4주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는 수료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재시험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조건문이니까 if문 들어갈 거고요. 두 개 조건이 만족해야 되니까 and 조건 쓸 거예요.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평균 함수가 이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verage를 쓸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빈칸이라면 그래서 is blank를 써볼게요.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결과에다 클릭하시고 는하고 if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if 보이시죠? 탭 한번 누르시고 fx 열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같이 해보시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and라고 적어볼게요. 괄호 여시고, 자, and는 그리고 조건입니다. 자, 뭐가 한 줄의 평균이 그랬죠? 1주부터 4주의 평균을 구해볼게요. average 괄호 열어보시고, 자, 이렇게 94점부터 95점까지 한 줄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요 한 줄의 평균이 괄호 닫아주시고, 자, 얘가 크거나 같고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 뭐보다? 전체 평균보다 그랬죠? 그래서 또 평균을 구해주셔야 돼요. average. 자, 괄호 여시고 전체니까 1주부터 이렇게 다 잡아볼게요. 4주까지. 그리고 여러분 전체라는 거 나오면 뭐 눌러주셔야 돼요? F4 눌러주셔야 됩니다. 괄호 닫고. 여러분 여기까지 조건이 하나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요 한 줄 C3부터 F3의 평균이 C3부터 F23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건 하나 끝났으니까 쉼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쉼표 하나 들어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 한번 또 볼게요. 결석수가 빈칸이라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is blank is blank 괄호 한번 열어보죠. 여러분 is blank는 빈칸이라면 이 소리입니다. 뭐가 빈칸이라면 여기 결석수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셔야 돼요. 자, 이러면 저 자체가 조건이에요, 여러분. is blank. 자, H3 주소가 빈칸이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풀어보셨지만 자, 저희 이렇게 and하고 괄호 열었으니까 마무리 괄호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is blank 괄호 닫았죠? 이 괄호는 is blank에 대한 마무리고 지금 또 닫는 괄호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닫는 괄호가 지금 아까 시작했던 and에 대한 괄호입니다. 자, 그럼 조건은 끝났고요. 두 번째 칸에 클릭해 볼게요. 자, 이게 맞다면 그럼 뭐라고 하래요? 수료. 자, 탭 누르시고 아니라면 뭐예요? 재시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f는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아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따옴표 안 적어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표 1에 강의 코드 2주, 3주를 이용해서 코드별 2주와 3주의 개수를 표현하래요. 자, 저희 조건에 맞는 개수니까 count ifs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가 맞는 조건을 한번 해볼 텐데 강의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 다르대요. 그리고 2주, 3주의 점수가 90 이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이 뒤에다 명자도 이렇게 붙여볼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 2주 밑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개의 조건이 맞는 개수 count ifs 한번 해볼게요. 자, 는 한번 해보시고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어로 COU. 자, 그러면 count ifs가 보이십니다. 탭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여는 괄호 들어가시면 fx 버튼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자, 이제 저랑 1급 다운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위 잡아보죠. A3부터 A23까지 여기 다 잡아볼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도 다 한꺼번에 구할 거여서 F4 눌러주셔야 됩니다. 달러가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요 범위가 뭐랑 같은 그랬습니까? 요 두 번째에다 이제 조건 쓰셔야 돼요. 자, 뭐랑 같은, 요 1A랑 같은. 여기 여러분 화면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1A가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RO 빼기 1A, 그죠? 얘 같은 경우는 AI 빼기 1A. 그래서 1A를 포함하는 이런 조건이 1A로 끝나는 이런 조건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 조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따옴표 하시고요. 여기에다 별표 그리고 따옴표 닫아주셔야 돼요. 자, 이러면 별표 문자라는 거죠. 이거를 결합할 겁니다. AND 기호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누구랑 일치해야 돼요? 요 1A랑 얘 찍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우리 이렇게 세로 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4키 3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A를 찍었죠? 앞에는 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1A로 끝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별표가 앞에 붙으면 끝나는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들어갔고요. 세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자, 2주, 3주의 점수가 90 이상인 자료만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2주, 3주, 2주에 대해서 90 이상인 거 구할 거예요. 자, 2주를 이렇게 범위 잡으시고 F4키 2번 눌러주시면 돼요. 왜? 자, 여기 보시면 2주 구한 다음에 3주 평균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야 돼서 F4키 2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조건 범위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칸에 클릭해 보시고 얘가 몇 점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4라고 뜨고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 뒤에다 클릭해 볼게요. AND 기호 쓰시고 큰 따옴표로 뭐가 붙어야 됩니까? 명 써볼게요. 명. 따옴표 닫고 엔터입니다. 자, 이제 4명 찍으시고요. 요 아래로 채우기 핸들, 또 옆으로 채우기 핸들 이렇게 하면 요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강의 코드 합계 평균, 결석 일수 평균을 이용해서 강의 코드별 합계 평균과 결석 일수의 평균을 표 3의 H27에다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면 에버리지를 첫 번째로 해야 되고요. if를 두 번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죠. 라운드를 세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합계평균 밑에다 클릭하시고요. 자, 는 한번 해보시죠. 자, 영어로 AV 써볼게요. 자, 에버리지에서 탭, if, 탭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자, 지금 조건은 뭐 할 거냐면 여기 강의 코드 범위에서 얘랑 같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코드를 다 잡아 보시죠, 여러분. A3부터 A23. 자, 밑에 있는 애들도 다 같이 구할 거여서 F4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가 같다. 는 해볼까요? 자, 누구랑 같다면 얘를 찍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안 찍혀요, 여러분. 이렇게 침범했죠? 예, 이럴 때는요, 제목을 클릭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를 클릭해 보세요. 강의 코드 제목 그리고 방향키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주소가 찍힐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고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F4키를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if가 들어간 배열 수식에서 조건이 끝났습니다. 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쉼표 한번 해볼게요. 조건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 어디 평균 구하셔야 돼요? 합계 평균 구할 거고요. 조금 이따 결석일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합계 평균 구할 거니까 합계를 다 잡고 여러분들은 F4키를 2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2번. 왜? 얘도요. 합계 구한 다음에 제목이 똑같이 옆에 나란히 있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행고정하기 위해서는 F4키가 2번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닫는 괄호 2번 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여러분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라운드를 이용해서 반올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는 다음에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는 빼고 이렇게 까맣게 범위 잡아 볼게요. 컨트롤 X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운드 반올림 해볼게요. ROU 라운드에서 탭 그리고 FX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하시고요. 두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자, 몇째 자리까지 반올리면 돼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채우기 핸들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옆에도 이렇게 옆으로 끌어주시면 어때요? 결석일수 평균도 같이 구해지시게 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주부터 4주와 표사의 점수를 이용해서 점수대별 개수를 구하시오 돼 있죠. 그래서 이 점수대별 개수 구하는 게 프리퀀시예요. 여러분 이 프리퀀시는 범위 잡고 시작하는 거 아시죠? 범위를 먼저 잡으셔야 되고 다 구하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그 개수만큼 별표를 B33부터 E30 영역에 반복해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을 쉽게 하자면 이겁니다. 만약에 4라고 나오면 별이 4개가 나오는 거고요. 2라고 나오면 별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일주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에다가 한번 구해 볼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리퀀시는 범위 잡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만 요렇게 잡아 볼게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는 하시고 FRE 자, 프리퀀시에서 탭 누르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칸은 데이터 어레이입니다. 이 데이터 어레이 첫 번째 칸에 클릭해 보세요. 자, 그래서 데이터 범위 다 잡아 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일주잖아요. 자, 그래서 일주 범위를 다 잡아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잡고 이게 데이터입니다. 일주.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은 빈도 범위죠. 자, 그래서 여기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점수 A33부터 36까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구한 다음에 옆에도 동시에 구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범위 잡은 이 빈도 범위는 F4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달러가 4개가 나오셔야 됩니다. 자, 저희 그럼 빈도수 구했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구해줬으면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거 갖고 랩트 함수를 이용해서 별표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에 F자 왼쪽에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랩트 들어가 볼게요. R이 랩트에서 탭 FX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첫 번째 칸은 반복할 문자를 여기에다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엑셀에서 특수 문자 나오게 할 때 어떻게 하죠? 한글로 미음 한번 눌러보시고 한자 키 눌러보시고 탭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쫙 열리죠? 여기에서 내가 표현할 특수 문자 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0이라고 나왔으니까 별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 여기 점에서 옆으로 채우기 핸들 걸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되면 4번 문제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사용자 정의함수 FM 평가 수준을 작성하여 표 1에 평가 수준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 평가 수준은 강의 코드와 합계를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 줄 거예요. 자, 요게 한번 보실게요. 평가 수준은요, 합계가 350 이상이면 우수고요, 330 이상이면 보통, 나머지는 부족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뒤에 두 글자를 표현할 거예요. 우수면 1A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붙게 할 겁니다. 자, if문과 right인데 right는 오른쪽에서 이런 뜻이죠. 예, right 연산자 같이 한번 써서 한번 나오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매 회마다 문제를 풀 때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런 형식으로 쓰시오 퍼블릭 펑션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써 주시고 저랑 같이 한번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평가 수준에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개발 도구 한번 눌러보시고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에 또 애플리케이션 창이 하나 뜨죠. 자, 저희 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삽입의 모듈 요거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한 줄만 이렇게 써주세요, 여러분. 퍼블릭 펑션 FM 평가 수준 강의 코드 합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는 얘네들은 다 그냥 대소문자 없이 그냥 쓰면 되는데 요것만 여기 문제 보시면 FM 평가 수준에서 FN은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도 소문자로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 괄호까지 괄호까지 쓰셨다면 엔터 한번 해서 이제 여기다 본격적으로 저랑 프로시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if 그 다음에 여기다 써볼 겁니다. 합계가 얼마 이상이라면 350 이상이라면 자, 이 조건이 맞다면 그렇다면 then 쓰셔야 돼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여기다 뭐 집어넣으래요? 자, 여기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FM 평가 수준 여기까지만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해볼게요. 자, FM 평가 수준에 뭐 넣을 거예요? 큰 따옴표 하시고 우수. 자, 따옴표 닫으시고 자, 그 다음에 글자를 결합해 볼게요. 엔드 기호 써보시고요. 자, 그리고 한 칸 띄고 자, 어디에서 강의 코드에서 두 글자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write 함수 써볼게요. 자, 괄호 여시고 어디에서 두 글자 여러분? 우리가 입력한 강의 코드에서 두 글자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합계가 350 이상이면 FM 평가 수준에는 우수랑 그 줄에 강의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붙여넣게 할 거예요. 자, 그럼 또 해볼까요? 여러분 요거 복사해서 가볼게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또 물어보죠. else if 들어가 보겠습니다. else if 합계가 자, 이번엔 얼마 이상이라면 크거나 같다 330. 자, 이 조건이 맞다면 then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컨트롤 V 하는 거죠. 자, 이번에 FN 코드 평가 수준에 뭐 넣으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통 넣으래요, 보통. 그리고 여기 밑에다 나머지들은 else. 자, 그리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머지들은 뭐 하래요? 책 봐보세요. 자, 뭐 집어넣으래요? 부족.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합계가 350 이상이면 강의 코드 두 글자와 우수를 붙일 거고, 330 이상이면 보통과 두 글자, 나머지들은 부족과 두 글자, 이렇게 붙여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강의 코드 콤마이 뒤에다 클릭하시고요. 엔터 한번 하시고, if의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and if,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좀 떨어져서 띄어쓰기 했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if의 끝은 뭐라고요? and if입니다. 자, 이제 엑셀 단추 한번 눌러서 제대로 되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평가 수준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fx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 눌러서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여기 FM 평가 수준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인수 못 찍으래요, 여러분. 처음에 강의 코드 찍고 두 번째 못 찍으래요. 합계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수 1A라고 나오는 거고요. 확인 눌러볼게요. 채우기 핸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기출문제 1회 계산 작업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분석 작업 1시트에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피벗 테이블인데 얘는 요거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위치는 K2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일자는 행으로 들어가고 성명과 로봇공학은 개수, 평균 나와 있죠. 얘네들은 시그마 값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줄거볼까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로 표시할 거고요. 평가일자는 그룹을 설정하시오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날짜가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룹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그룹 잡을 때는 여러분 요게 시작 날짜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끝 날짜가 됩니다. 끝 날짜. 그리고 요 숫자들의 간격인데 여러분들이 이 간격 보시는 방법은 보기 편한 날짜의 차이를 보시면 돼요. 이 9월 4일과 9월 24일의 차이는 몇이에요? 20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로봇공학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각 필드의 셀 서식에서 숫자로 표시를 해 볼 겁니다. 숫자를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가 오른쪽 정렬이 되세요. 오른쪽 정렬. 지금 문제는 로봇공학만 숫자 서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벗 스타일 보통 4번 요거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분석 작업 들어왔습니다. 분석 작업할 땐 요 안에다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요. 자, 저 따라해 보세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입니다. 피벗 테이블 눌러주십시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얘부터 누르셔야 돼요. 기존 워크시트. 자, 그 다음에 여기 찍어볼게요. 아까 어디에 나오게 한다 그랬죠? K2. 자, 그리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저랑 같이 한번 드래그 앤 드롭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평가일자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요. 얘를 누른 채로 행 레이블로 끌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명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시그마 값에 끌어다 나올게요. 자, 그럼 이렇게 개수 성명이라고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로봇공학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요걸 이렇게 또 끌어다 놔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로봇공학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고요.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 값필드 설정. 자, 이렇게 값필드 설정이 뜨면 여기 찍어주시면 됩니다. 평균.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 로봇공학의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 숫자를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표시 형식.
자, 이렇게 표시 형식이 뜨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숫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확인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시고요. 이제 1번 문제에서 요구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디자인 누르시고 요거 눌러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 이거를 누르면 필드 제목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평가일자 나오죠? 자, 이번엔 그룹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숫자 아무 데이터나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범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날짜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그룹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자, 시작 날짜는 7월 6일 맞고 끝 날짜는 10월 27일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해볼게요. 월은 클릭해서 없애주시고 일에다 클릭하시고 아까 제가 며칠 차이라 그랬어요. 20일 그랬죠? 확인만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 반 정도 했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4로 설정하시오. 여러분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 보이시죠? 화살표 눌러주시고 보통의 4번 골라보겠습니다. 여기 보통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 대면 피벗 스타일 보통 4라고 나올 겁니다. 요거 눌러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분석 작업 1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분석 작업 2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평가일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리고 평가일자별 인공지능부터 3D까지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볼게요. 이 매크로 이름은 월별 부분합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제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자, 매크로 만들 땐 밖에 한번 클릭하시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매크로 이름 좀 적어 볼게요. 한글로 월별 부분합 이렇게 써볼게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클릭하시고요. 정렬부터 먼저 해볼게요. 데이터에 정렬 눌러주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갖고 하시래요? 평가 일자를 오름차순 해주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부분합. 자, 그럼 여러분 그룹화 항목 보이시죠? 요거 화살표 누르셔서 그룹화 항목은 정렬한 제목으로 합니다. 평가일자 클릭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함수는 평균이고요. 자, 뭐뭐뭐뭐의 평균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사물, 3D 여기까지 평균을 구할 겁니다. 나머지는 선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요거 두 개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매크로 기록은 끝났어요, 여러분. 밖에 클릭하시고 저희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거 눌러주세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자, 이제 밖에 클릭하신 다음에 단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누르시고요. 삽입에 단추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 K2에서 L3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월별 부분합 대화 상자 보이시죠? 예, 클릭해 볼게요. 월별 부분합 매크로를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를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글로 월별 부분합 써주시고 밖에 클릭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안에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부분합 들어가서 이거 눌러줄게요. 부분합. 자, 그래서 모두 제거 누르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죠. 월별 부분합 한번 눌러볼까요?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일자별로 부분합이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차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이고요. 저희 여기에는 25점짜리 문제예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기타 작업 1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7월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꿀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꺾은 선 보이시죠? 요게 7월 달이고요. 자,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그림과 같이 표시하래요. 여기 보이시죠? 차트 제목 표시할 거고 도형 스타일 보통 효과 주황 강조육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갑축을 거꾸로 표시하래요. 여러분 원래 X축이 이쪽에 들어가는데 이 위쪽에 표시가 됐죠? 이게 세로 갑축을 거꾸로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7월 계열의 로봇공학 요소에 대해서만 레이블을 추가하고 위치를 바꿔볼게요. 여기 보시면 로봇공학은 여기 있는데 요거에 대한 7월달이 요거죠. 요렇게 얘만 숫자가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오프셋 가운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 차트 갖고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7월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여기 7월달 막대가 파란색이죠. 파란색 막대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요거 들어가 볼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눌러볼게요. 표시기에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확인입니다. 자, 어때요? 바뀌었죠? 2번 볼게요.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 주황 강조 6으로 지정하래죠. 자, 여러분 여기 눌러볼까요? 레이아웃, 차트 제목, 차트 위 요거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 제목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클릭해 주시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각 과목의 월별 평균 점수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서식에 도형 스타일. 자, 도형 스타일 누르시고 보통 효과 주황 강조 6입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대면 여러분 설명 보이시죠? 보통 효과 주황 강조 6입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밖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세로 갑축을 거꾸로 표시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하시냐면 숫자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축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값을 거꾸로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닫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4번 해볼게요. 7월 계열의 로봇공학만 레이블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7월 달이 요거였죠, 여러분. 마우스로 얘를 천천히 2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한 번, 좀 이따 또 한 번. 그럼 얘만 선택되지거든요. 그 자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에서 오른쪽 버튼 다시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대화 상자에서 레이블의 위치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아래쪽이라고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레이블이 아래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닫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설명이 저렇게 차트 영역이라고 나와요. 이때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죠. 테두리 스타일 누르시고 둥근 모서리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그림자 클릭해 보시고 미리 설정은 오프셋 가운데 요거 눌러 볼게요. 요거 닫기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차트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우리 프로시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매 실적 단추를 클릭하면 판매 실적 폼이 나타나도록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폼이 초기화, 이니셜라이즈. 자, 폼이 초기화되면 대리점명, CMB 대리점명에는 I6부터 I10 값이 입력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입력 시간, txt 입력 시간에는 현재 시간이, 담당 지역, CMB 담당 지역에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제주가 표시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은 타임 함수 들어가게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CMD 입력이라고 보이시죠? CMD 입력 단추를 누르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돼서 자료가 추가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달성 여부 칸은
판매 실적이 판매 목표 이상이면 목표 달성이라고 나오게 할 거고요. 아니면 지속 노력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입력되는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들어가게 할 거고 if랑 else 그리고 time value var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cmd 닫기를 누르면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희 구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랑 같이 마지막 기출문제 엑셀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가 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파트 좀 재미없겠지만 저랑 같이 재밌구나 라고 생각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판매 실적 단추 얘 누르면 판매 실적 폼이 나타나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자, 개발 도구 눌러보시고요. 디자인 모드 클릭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판매 실적 단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쓰세요? 자, 한글로 판매 실적 .show 엔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실적 폼을 나타나게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밖에 클릭하시고 얘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요. 얘 한번 눌러볼까요? 자, 어때요? 여기 누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번에는 여기 화살표에 뭐가 들어가게 할 거고요. 여기도 들어가게 할 거고 여기 시간에 현재 시간이 나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X 누르시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 들어가 볼게요. 비주얼 베이직. 자, 이제 여러분 요 밑에 보시면 여기 폼 보이시죠? 폼에 판매 실적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폼이 초기화되면, 폼이 실행되면 이럴 때는 요 화면에 공간에다 더블 클릭하시는 겁니다. 더블 클릭. 자, 그럼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유저 폼은 그대로 냅두고 여기 화살표 눌러서 이니셜라이즈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눌러줘야지 폼이 초기화되면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로 cmb 대리점명 영어로 로우 소스 는 하시고 여기에다가 써볼게요. 대문자로 i6 땡땡 콜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i10까지 따옴표 닫아볼게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i6부터 i10의 이 범위 안의 내용을 cmb 대리점명 원본 목록에 넣겠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해볼게요, 여러분. 영어로 txt 입력 시간 는 해볼게요. 자, 여기다 뭐 넣으셔야 돼요? 타임 하고 엔터 하시면 돼요. 이렇게 현재 시간을 txt 입력 시간 개체에 넣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써볼게요. cmb 영어로 담당 지역. 자, 해볼게요. cmb 담당 지역 자,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예요. add 아이템. 자, A 쓰니까 여기 add 아이템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큰 따옴표 하시고 여기에다가 한글로 서울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4번이나 더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일일이 쓰면 힘드니까 여러분 일단 엔터 한번 하시고요. 저처럼 이거 긁어서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이렇게 해서 4개를 넣어보시고 여기만 글자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자, 경기 그리고 대구 그리고 부산 그리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제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CMB 담당 지역에는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제주 이 목록이 들어가도록 하는 게 바로 add 아이템이고요. 여기에서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이 안에다 는 안 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저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여기 밖에 클릭했다가 판매 실적 눌러보세요. 자, 그래서 대리점명 누르면 이렇게 목록 나오고요. 여기 현재 시간 나오고요. 담당 지역 누르면 이렇게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요.
판매 목표와 판매 실적 요 두 개 데이터를 넣고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자료가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X 누르시고요. 비주얼 베이직 요거 눌러볼게요. 자, 여러분 요 비주얼 베이직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폼 다시 더블 클릭해 볼까요? 판매 실적.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입력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커서가 깜빡이죠? 자,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써볼게요. i는 range a5 current region loss count 플러스 4입니다. 여러분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입니다. 입력할 곳의 행번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range랑 current region loss count는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가 왜 A5고 여기가 플러스 4인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입력할 곳의 행번호는 요 첫 번째 제목이 기준이라 그랬어요. 얘 주소가 어떻게 돼요? A5죠? 그러면 A5인 건 이해하실 거고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제목 기준이 A5면 이거의 행번호가 5니까 원래는 끝에가 플러스 5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왜 플러스 4가 되냐? 여기 보시면요. 저희 요 제목이 기준인데 요 제목 위에 표 1이라고 제목 하나가 붙었죠? 이럴 때는 플러스 5가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제목 하나가 붙어 있으면 뒤에 빼기 1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얘는 플러스 4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입력할 곳의 행번호가 돼요, 여러분. 엔터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씩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요거를 넣어줘야 돼요. 자, 셀스 아이콘마일 첫 번째 열에는 대리점명을 넣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 요 A가 첫 번째 칸인데 첫 번째 칸의 이름이 뭐예요? 대리점명이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정답 보시고 요거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 요 if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time value txt 입력 시간입니다. 입력 시간을 숫자로 바꿔 볼 거예요. 이게 0.5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0.5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는 시간을 24시간제를 쓰거든요. 이게 오전 오후 따지는 게 12시가 넘냐 아니냐 이것 따지잖아요. 그래서 12시 기준으로 24분의 12 하면 얘가 결과가 뭐가 나와요, 여러분? 0.5가 나오죠.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0.5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12시 이후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요? 두 번째 칸에는 시간을 넣고 세 번째 칸에는 오후라고 넣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0.5보다 크지 않는다는 거는 12시 이전이기 때문에 입력 시간을 두 번째 칸에다 넣는 건 똑같은데 세 번째 칸에는 오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칸엔 시간이 들어가고 세 번째 칸엔 구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전, 오후.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네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담당 지역. 다섯 번째는 판매 목표. 여섯 번째는 판매 실적이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end if에서 엔터 한번 더 쳐볼까요? 뭐 바로 쳐도 되는데 제가 엔터를 두 번 누르는 건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CMB 담당 지역은 네 번째, 판매 목표는 다섯 번째, 판매 실적은 여섯 번째 들어가게 할 겁니다. 달성 여부 이제 해볼 텐데 판매 실적이 판매 목표 이상이면 목표 달성, 아니면 지속 노력으로 표시하래요.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 요식을 써볼 겁니다. 자, 이렇게 if문 들어가죠. 자, 여러분 요거 설명 드릴게요. 자, sales 아이콘마 6. 얘 아이콘마 6이 바로 판매 실적입니다. 이 판매 실적이 아이콘마 5 판매 목표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일곱 번째 뭐 넣으래요? 목표 달성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else 아니다. 판매 실적이 판매 목표 이상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라고? 지속 노력이라는 글자를 일곱 번째 칸에 넣어볼 겁니다.
자, 여기 end if까지 넣어주셨으면 이제 초기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말했듯이 각 칸마다 빈 칸으로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 공백을 CMB 대리점명에 넣고 공백을 입력 시간에 넣어주고 공백을 CMB 담당 지역 그리고 또 공백을 판매 목표 그리고 공백을 판매 실적 계측칸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입력하고 모든 칸들이 빈 칸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엑셀 시트에 입력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입력 꼭 해보셔야 되고요. 엑셀 단추 눌러보고, 자, 저랑 같이 해볼까요? 판매 실적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저 한번 넣어보죠. 킨텍스 한번 넣어보시고, 담당 지역은 경기, 그리고 판매 목표를 5천으로 하고요. 네, 판매 실적은 6천으로 해볼게요. 실적이 좋죠, 그죠? 입력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매 실적이 목표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가요? 목표 달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만들 프로그램은 이겁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닫히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X 눌렀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폼을 다시 더블 클릭해 볼게요. 판매 실적.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거든요. 자, 여러분 닫기 버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문제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폼이 사라지도록 하시오. 자, 여기 써볼까요? unload me 하고 엔터 한번 하시면 됩니다. unload는 사라지도록, me가 현재 폼을 뜻합니다. 여러분 요 me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액세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me는 딱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me는 현재 폼. 그래서 unload me 하면 현재 폼이 사라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컴퓨터 능력 1급 기출문제 풀어봤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계산 있죠? 함수만 좀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총 5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3문제는 꼭 맞추셔야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어려워도 여러분 반복해서 푸시면 괜찮을 거예요. 제 말만 믿고 한번 5번만 풀어보세요. 정말 남들한테 설명할 수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2회에서 2회 기출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uch me